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부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고, 이 전차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전기철도에 전기에너지를 직접 넣어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철도 차량에서 집전장치라고 해서 전기에너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일종의 수전당 개념입니다. 받아들이는 부분이 집전장치인데 걔랑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전차선이에요. 그럼 전차선이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될 것이냐? 통상 이제 지표면 위에서 주행하는 전기철도의 경우는 가공식이라고 해서 지지물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기에너지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속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터널을 주행하는 전기철도의 같은 경우는 그 터널의 천장 부분에다가 이제 전차선을 깔게 돼요. 그게 강체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 위에서 사용하는 전차선의 어떤 시공 방법, 시설 방법이라 하게 되면은 가공식, 터널을 만들어서 결국엔 지하죠, 땅속이죠. 그쪽에서는 이제 강체 방식. 그 다음 또 하나가 통상 지표면 위에 설정한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땅속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터널 쪽도. 만약에 천장 부분에다가 이제 전차선을 설치할 수가 없다. 또는 가공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철도 윗면에다가 전차선을 만들 수 없을 때 레일 옆에 레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럼 레일이 총 몇 개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2개가 필요하죠. 바퀴가 굴러가야 되니까. 그거 말고 하나 더 들어가요. 그 하나 더 들어가는 레일이 전원을 공급하는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레일이라고 해서 제3레일 방식. 그래서 가공식, 강체 방식, 그다음에 제3레일 방식. 정답은 4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철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형태가 어떻게 시공이 되느냐에 따라 가선 방식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철도 쪽에서 가장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8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소냉각식 발전기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 수소냉각식 발전기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발전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전기기기 쪽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발전기 이렇게 있고 원동기가 이렇게 있을 때 원동기가 힘을 받게 되면 회전력을 만들고 축이 돌면서 발전기가 돌게 되면 이쪽으로 전기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전기에너지가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때 발전기 자체적으로 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마찰력에 의해서 불필요한 또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또 크다 보니까, 그죠? 또 기기 가격을 싸게 낮추기 위해서, 기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또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어떻게 빨리 빼줘야 돼요. 열이 만약에 발전기 내부 안에 쌓이게 되면 잘못하면 코일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빨리 빼주자.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뺐을 때, 즉 내부에는 열을 가지고 나와서 외부에 두면 다시 이제 차가워지면 다시 또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열을 또 빼주고, 이렇게 열을 자주 또는 쉽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형태의 매질을 가지고 순환을 시키죠. 이게 수소가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발전기의 냉각 방식으로 수소가스를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내부가 수소가스로 꽉 찹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시간 이상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수소가스 농도가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때 일정량 이상의 공기랑 수소가스 섞이면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부의 수소가스의 어떤 순도를 항상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스 순도가 85%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경보장치가 울려서 관리자야 빨리 와서 수소가스 채워라 라고 알려주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소 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발전기 내부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사한다. 온도 당연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발전기 내부 수소의 순도가 70% 이하로 저하한 경우 경보하는 장치를 시사할 것. 70%가 아니라 85%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 온도 체크해야 되고 순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밀 구조의 것이어야 되고 당연히 막혀 있어야 됩니다. 웬만한 어느 정도 양의 공기랑 섞여버리면 터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돼요. 터진다라고 했을 때 그 터지는 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고, 발전기 내부 수소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맞는 얘기죠? 그래서 82번에서는 수소가스 순도는 몇 퍼센트? 85%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 아래 떨어지게 되면 경보하는 장치가 울린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83번 문제예요.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접지계통의 분류가 아닌 것은, 저압전로에서 변압 기차층만 놓고 통상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자, 전원을 땅에다가 묻었죠. 그 다음에 전원을 땅에다가 묻었는데 중간에 임피던스를 끼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왼쪽 전원과 대지를 접속을 시켰다. 이걸 테라라고 해서 T. 전원과 대지를 접속을 시키는데 중간에 임피던스 영문 표현하면 I죠. 값이 큰 임피던스를 껴줬다. 또는 전원과 대지 사이에 절연을 시켰다. 절연이면 인슐레이션, I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을 표현되면 I.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만약에 부하를 설정을 합니다. 부하 설정을 하는데 만약 편의상 이게 중성선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맨 위에 L1, L2, L3 중에서 이렇게만 접속을 시켰어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죠. 절연이 파괴됐을 때 사람의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노출 노전부를 대지에다 물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지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노출 노전부를 대지에 물렸으니까 이게 또 테라, T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표현되면 TT.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면 이 노출 도전부를 어디 쪽으로 대지로 물리질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잡을게요. 만약 이렇게 표현됐을 때 중성선 물렸고, 만약에 이제 이걸 대지에다 물리지 말고 선 하나를 또 빼요.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를 여기다가 물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될 때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 텐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노출 도전부에 전류가 형성됐다 또는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의 중성점에 연결이 되죠. 이럴 때를 우리가 이제 전원은 대지에 그대로 물렸으니까 T가 되는 것이고, 노출 도전부가 전원의 중성점에 전원에 연결됐으니까 N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T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걸 풀어가지고 만약 얘를 땅에다 묻어버리면 얘도 역시나 TT가 돼요. 왜요? 노출 도전부가 전원과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쵸? 전원의 중성점 부분, 중성장 부분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걸 붙여버리면 TN. 무슨 얘기 되시죠? 전원과 대지가 연결됐으면 T. 전원과 대지 사이에 임피던스가 있으면 I. 노출 도전부와 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T. 노출 도전부와 중성점 접지 부분과 즉 연결되어 있으면 N. 그래서 요 패턴은 TT, 요 패턴은 T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부하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3선 다 집어넣을게요. 삼상부하죠. 이렇게 되면 노출도전부에 전류가 흘렀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땅에다 묻어버리면 IT 또는 선 하나 이렇게 갖다 대놓고 얘를 어디다가 이 선에다 갖다 물려요. 그리고 얘를 대지에다 물리면 역시나 I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통상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C는 아니에요. 그래서 IT, TN, TT 이렇게 설정하시고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자가 있다면 어떤 패턴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8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경우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교통신호등 나오면 사용전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얼마예요? 300V. 근데 누전 차단기 시설한다라고 돼 있죠. 누전 차단기는 150V가 자주 언급이 되게 되죠. 누전 차단기 나오면 150V 이렇게 외워주셔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만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널 안의 전선로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에 다른 저압전선,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다. 이격거리가 몇 cm 이상이어야 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고 단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표현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수관, 가스관과 이격을 시켜야 돼요. 왜? 전류가 흐르다가 그 전류로 인해 자속 발생하면 자속이 수관이나 가스관과 세교하면 전압이 유기되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터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격을 시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몇 cm요? 10cm 이상 이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전선이 아니니까 무슨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절연전선이죠. 절연전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만약 나전선인 경우 나전선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절연전선으로 설정해서 10cm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나전선이면 30cm 이상 이격을 시켜줘야 된다. 뭐 그 정도 좀 추가시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지금 문제에서 지금 표현된 게 저압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압전선. 만약 이게 고압 또는 특고압이다 그러면 15cm 이상 이격을 시켜줘야 된다. 뭐 그 정도까지 좀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이면 15cm. 근데 이것까지 다 외우긴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땐 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1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6번. 자, 이 문제는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 외울 방법밖에. 문제 낸 사람이 좀 너무 좀 심하게 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압 절연전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KS 이게 한국 산업 표준이라고 하는 이제 표준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전선으로는 시공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죠?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해준 거 외에 쓰게 되면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S 적합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이라고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3번 알루미늄 절연전선은 저압 라인에 사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압 라인에 쓰는 게 이제 비닐 절연전선 또는 이제 저독성 난연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에틸렌 그리고 고무 절연전선 그 정도 적용을 합니다. 알루미늄 절연전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혹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450과 750은 어떤 차이냐? 얘가 상전압 개념이고요. 얘가 성간전압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450에 루트 3을 곱하면 정확하게 750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표준값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50, 750 설정되는 형태의 그 이하죠. 이하로 설정되는 라인에는 고무절연전선이나 비닐절연전선, 저독성 난연,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한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 종류를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저간전선도 있고 케이블도 있거든요. 또 저압, 이게 지금 저압이잖아요. 그럼 고압도 있고 또 고압도 있어요. 전선 종류까지 다 외우는 건 사실상 좀 무리죠. 예, 그래서 뭐 86번 문제 같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에 해당하는 답만 좀 체크하신다든지, 또 이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세 개를 좀 정리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정리를 또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형태로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거 다 외울 순 없다, 그죠? 아마 그 케이블하고 고압 쪽하고 특고압 쪽까지 합치면 30가지가 넘어갑니다. 전선 종류가.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전선 종류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세요. 어떻게요? 이거 말고도 풀 문제 많다, 뭐 이렇게요. 다음 87번 문제 보시죠. 자, 사용전압이 154kV인 모선에 접속되는 전력용 커패시터에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합계. 울타리 높이, 자 여기를 통상 A로 놓을게요. A. 그 다음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그걸 B. 그때 이제 합계니까 A 플러스 B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요 얘기는 요거예요. 자, 어느 이제 충전부, 여기서는 지금 전력용 커패시터를 설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콘덴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예, 사람의 접촉으로부터. 어떤 사람? 일반인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이걸 사실 보호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세우고, 근데 울타리 세워서 넘어가지 말라고 해도 꼭 사람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못 넘어가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같이 기억하세요. 이 울타리 스펙. 울타리는 밑단을 이격시켜야 된다. 왜? 울타리에 전류를 흘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의 머리가 못 들어가는 이제 그 너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15cm 이하예요. 그 다음에 못 넘어가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높이는 2m 이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게 또 이제 너무 가까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m 이상이니까 3m, 4m 하면 안 됩니까? 뭐 봤더니 굉장히 좀 위험해. 여기 설비가 위험하고 사고 날 우려가 좀 높다, 더 높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A.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야 될 시설물 또는 보호하는 개념의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시설물이죠. 거기까지 거리를 B. 그래서 A 플러스 B의 형태로 보호한다. 그때 여기서 다루는 전압이 얼마냐? 35kV 이하냐? 35kV 초과 160kV 이하냐? 160kV 초과냐? 에 따라서 A 플러스 B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다루어지는 게 35kV 이하에서는 5m 이상이 되면 돼요. A 플러스 B가 이상. 그 다음에 35kV 초과 160kV 이하가 되면 6m 이상이 되면 됩니다. 160kV 초과가 되면 6m 플러스 0.12의 단수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되는 이 장소의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154kV니까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6m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35, 160 설정해서 표현되는 요 5m, 6m, 6m 플러스 0.12는 전선의 지표상 높이 설정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반드시. 다음 8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는 계측기의 계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전기 설비를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고장은 난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뭐 이제 체온도 재고 그 다음에 청진기로 이제 뭐 가슴도 이렇게 진찰하고 피 검사도 하고 이게 다 필수적인 검사이듯이 전기 설비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떤 성분을 우리가 주로 이제 검측을 해야 되느냐? 전압, 그죠? 전류, 전력, 그 다음에 온도. 이 네 가지는 필수 측정 요소예요. 예외적인 게 역류라고 주파수는 필수 측정 요소는 아니에요. 이렇게 설정하셔서 외워주시면 답은 금방 찾아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비에서 국한된 게 아닙니다. 모든 전기 설비를 우리가 고장 없이 안전하게 잘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설비가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류, 전압, 전력, 온도는 항상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차단장치로 꺼버리거나 경보장치 울려가지고 고장이라는 걸 관리자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단면적이 38스퀘어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로는 비종, 철조 또는 비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연선로를 자 여기가 포인트네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사용되는 경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표준 경관 A종과 목주는 150m 이하죠. B종은 250m 이하, 철탑은 600m 이하. 그런데 이제 저고압 보안공사를 하게 되면, 즉 저압 보안공사나 고압 보안공사를 하게 되면 150m인 A종과 목주가 100m로, 그 다음에 250m인 B종이 이제 150m로 줄죠. 그 다음에 철탑은 400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경우는 A종과 목주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B종은 150, 철탑은 400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제2종,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경우는 경관을 같이 쓰죠. 그래서 2종, 3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 했을 때 자, A종과 목주가 있고 그 다음 B종 지지물이 있고 철탑이 있다라고 했을 때 A종과 목주는 100m 이하예요. 일단 B종은 200m 이하가 되겠고요. 철탑은요 400m 이하로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나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관 설정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38스퀘어를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 조금 복잡한 게 여기 38스퀘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특고압이 되면 보안공사 말고요. 특고압이 되게 되면 22스퀘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경관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A종과 목주에 한해서는 만약 38스퀘어를 적용하게 되면 38스퀘어를 적용하게 되면 요 100m가 150m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150m가 답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A종과 목주주가 아니라 지금 B종 지지물이잖아요. 그죠? B종. B종은 38스퀘어 썼을 때 표준 경관으로 그러면 안 바뀌냐? B종의 경우는 55스퀘어 이상을 썼을 때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250m에 해당하는 표준 경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8스퀘어를 썼다라고 해서 트릭을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리고 누구를 물어봤다? B종 지지물을 물어봤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B종은 그대로 특고압 보안공사 경관으로 설정하게 되겠죠. 2종, 3종에 해당하는. 정답은 200m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틀리라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내는 문제 같은데 사실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부분은 문제도 잘 안 나와요. 과거에 보게 되면. 최근에 자꾸 이제 이 어떤 법령에 관련된 이
과목이 좀 이슈화 되니까 그런지 난이도를 의외로 좀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요. 여유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저합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하다. 저항 측정이 곤란하면요.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러면 저항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럼 식 바꿔서 해요. R은 I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성분의 누사 전류가 몇 mA 이하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보느냐. 이게 엄청 높아야 절연이 잘 된 거죠. 그럼 이게 엄청 높으려면 얘는요. 엄청 작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법령에서 설정하는 전류 작은 거 미니멈 값은 글쎄요. 한 1mA 거의 제일 작더라고요. 정답은 1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 성능 설정할 때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1mA. 그래서 90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